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중국이 오는 4중전에서 차기 15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시경제를 대폭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게 인민일보의 연속 기획 보도입니다. 인민일보는 8일 동안 연속적으로 쫑차이원이란 명의로 시진핑 경제사상 인도하에 중국 경제 전문 논설이란 글을 실었습니다. 여기서 쫑차이원이란 이름은 인민일보 논설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필명입니다. 당 건설과 사상이론, 정치 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게재하기 때문에 늘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에는 중국 경제에 대한 각계 믿음을 어떻게 굳건하게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들을 다뤘습니다. 특히 외부 환경의 불확정성, 보호주의와 일방주의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를 서술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남용해 세계 경제 성장을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경제 순환이 경색된 상황이라 일부 기업이 곤란을 겪고 있으며 지방 재정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도 침체 중에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으로선 5개년 계획의 목표 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5개년 계획은 1953년부터 실시했습니다. 단장대학교 금융학 교수 예전종은 그러면서 중국의 100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1921년 공산당이 설립된 이후 중국은 100년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전 국민 탈빈곤 목표를 달성한 중국은 15, 11호, 12호 등 단계적으로 소득 배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들은 2015년 13호 계획을 시작하면서 14호 기관을 통과해 2025년까지 세계 제조 강국 목표 달성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의 86%는 달성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해 미국에 절대 지지 않겠다는 게 중국의 결심입니다. 예젠종 교수는 정말 가공할 만한 것은 2045 계획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이 된다는 목표입니다. 마침 2049년은 중국의 건정 100년입니다. 예젠종 교수는 중국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거 구조조정도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정권이 잘한 것은 선제적으로 부동산 버블을 제거한 것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주택은 거주 목적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관점은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헝다와 삐꾸 유엔을 정리한 점을 들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물론 전체 경제가 좋지 않다. 매년 양회에서 발표하는 목표 달성도 수치가 조작돼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든 것을 포기해 탕핑을 하고 실업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극복할 중국의 뒷심은 있다고 예 교수는 말했습니다. 중국은 외환 보유고도 계속 축적해왔으며 저축률도 높다고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큰 못에 물이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의 양은 방대해 순환을 시켜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인민일보는 내수 촉진과 제조업 생산력 증강, 사회복지의 강화 등을 당면 과제로 열거했습니다. 스위스은행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중국의 GDP 성장률이 4.5에서 5%는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펜실베니아대 박사 출신의 평론가 레이체는 중국 경제가 미시적으로는 당장 어렵지만 거시정책은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년 실업과 젊은이들의 탕핑도 있고 일부 도시는 어렵지만 거시는 우량하다고 말했습니다. 14호를 정리하는 올해는 중국 제조 2025란 목표와 4억 명의 빈곤 탈출도 달성했습니다. 레이첸 박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4억 인구의 빈곤 탈출을 이룬 성추는 없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를 이룬 만큼 2035년까지는 중국 표준이라는 목표를 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완료할 것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신질 생산력을 추진해 과학기술과 이노베이션으로 나아감으로써 전반적인 산업 업그레이드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조업 일변도에서 탈피해 서비스 섹터에서도 성장 동력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장 속도는 좀 늦추더라도 안정을 추구합니다. 개혁을 계속해 금융도 개방해 국제화를 가속합니다. 국내와 해외 요소를 결합해 선순환을 이루면서 구조를 조정합니다. 레이첸 박사는 중국이 부동산을 다루는 방식은 미국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헝다와 삐꾸 유엔을 파산시키고 부동산을 안정화한 방식은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자국 부동산 거품 폭발의 후유증을 다른 나라에 떠넘기는 데 반해 중국은 중앙정부가 단기 채권을 장기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으로 조용히 해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당국은 헝다 CEO 쉬자엔의 전 세계 자산을 모두 추적해 응징을 하고 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국가 자원을 남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한 불량 기업인을 제재함으로써 다른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경종을 울린 것은 정말로 잘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국 농가의 대두 수입을 단절해 트럼프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표받친 농가에 폭탄을 투한 것은 대두뿐만이 아닙니다. 고량, 즉 수수 수입도 미국에서 아르헨티나로 돌렸습니다. 트럼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농산품을 사달라고 각국에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그게 먹힐리 만무합니다. 평소에 잘 했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인도도 대두를 중국에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여기에 대해 고량도 팔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농업은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연방정부는 셧다운 상태라 당장 예산을 할당해 농가에 보조금을 줄 수도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갑자기 대두를 안 사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지고 있지만 베이징은 싸늘합니다. 먼저 불합리한 관세 부과부터 때려치울 일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궁지에 올렸습니다. 쥐고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사면초가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는 어울리지 않겠다는 스탠스입니다. 인도, 베트남,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도 미국의 압력을 받는 국가라 워싱턴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인도에 통사정을 했지만 오히려 인도의 싱크탱크는 모디에게 대중국 수출을 늘리라고 건의했습니다. 트럼프는 싹수가 노랗다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중국 수출을 위해 자국산 고량의 품질 표준을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아르헨티나는 모두 123만 톤의 고량을 수출했는데 이 가운데 122만 톤이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사실상 전량을 중국에 수출합니다. 과거 10년 동안 미국은 중국의 고량 시장을 거의 독점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아르헨티나가 미국을 대체했습니다. 미국 농가는 올해 풍작인데 팔로가 사라졌습니다. 중국은 식량전에서도 미국을 이기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헛발질의 연속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정도입니다. 미국의 뒷마당인 남미도 죄다 돌아섰습니다. 트럼프는 마약 밀매 소탕을 구실로 베네수엘라 보트를 폭격해 벌써 20여 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래놓고 마약을 근절해 10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베네수엘라 보트뿐 아니라 무고한 콜롬비아 보트도 격침시켜 인명을 살상했습니다. 친미였던 콜롬비아는 발끈했습니다. 콜롬비아는 당장 미국 무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면서 펄펄 뛰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마약 단속을 하려면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콜롬비아를 목표로 해야 했지만 콜롬비아는 친미라고 놔뒀습니다. 미국은 콜롬비아 선박을 베네수엘라 선박으로 잘못 알고 오폭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뒤늦게 콜롬비아의 코카인 생산이 역대 최고치인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보고타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미국의 뒷마당인 남미에 더욱 효과적으로 진출할 구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로 구성된 안데스 공동체에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안데스 공동체는 황금, 구리, 리튬 자원이 풍부합니다. 중국이 AI와 전기차 산업을 추동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볼리비아와 페루의 리튬, 구리 광산은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에 필수적입니다. 중국은 남미에서 글로벌 사우스 포석을 제대로 두고 있습니다. 영내 국가들은 미국이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협력을 하자고 나오니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모은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임기응변으로 세계를 깜짝 놀래키는 짓만 계속하고 있는데 갈수록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에 완패했습니다. 중국이 싫고 좋고를 떠나 있는 현상은 그대로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현실을 파악해야 대책이고 뭐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